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3월 19일 오전 6시 13분입니다. 튜닝 카페 새로운 뉴스, 화요일 뉴스가 안 올라와서 일단 저희 덕방 어제 이제 올려주셨던 뉴스인데요. 되게 좋은 뉴스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 세상 돌아가는 일거리를 간단간단하게 보셔야 투자 상황에서도 연결해서 활동해 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덕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올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막 시황하면서 막 리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 공부방에서 스터디를 하고 막 차트 이렇게 뭐 의도도 나누고 막 그런 것들 별도로 있고 저희 공개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질문과 뉴스 공유하면서 서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답변이 나간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영노화 혁명, 20대 신체로 평생 산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뭐, 신체가 일단은, 사실 뭐 제가 뭐 인조인간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뭐, 이식을 하다 보면 인조인간이 좀 만들어지는 인간 아닙니까? 수술도 실적에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출산율이 떨어져서 노동력이 약해진다면, 우리 이제 40세, 50세가 이제 60세, 70세가 되겠죠. 그때가 되었어도 지금의 파워가 노동력이 나오고 집중력이 나온다면 괜찮겠죠.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죠? 미토콘드리아 얘기도 좀 나오고, 재밌네요. 네. 뭐, 재밌는 주제인 것 같고,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빨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미토콘드리아 예전에도 과학 그런 잡지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재밌네요. 그죠? 모르겠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건강 관련된 부분들 바이오주들이 이제 앞으로 힘을 좀 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AI는 이미 메타를 흐름을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여러분 주제를 가지시면서 뭐, 이제는 뭐 도덕성이나 출산율도 좀 떨어져 나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불안 요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부자들, 이제 제가 느끼기엔 부자들 궁극적인 목적. 예전 항상 모든 위정자들은 불로장생을 꿈꿔왔었잖아요. 어쩌면 인간들의 정말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분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자고요. 네. 뒤에 이제 좀 편편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뒤에 밑에 여러분들 또 우리 저희 한국정시를 정리해 주신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아마 전문 어딘가에 퍼다 주신 걸 거예요. 이게 함부로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톡방에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유튜브 버전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들 많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걸 보셔야 이야기들이 연결됩니다. 네. 환율입니다. 화요 같은 경우는 1335원 올라버렸어요. 그죠? 왜 이렇게 올랐지? 궁금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나오면서 금리가 떨어졌었는데 또 좋은 게 나오면서 또 오르기도 하고 갈 필요 못 찾겠어요. 그죠?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반등세. 그래서 지금 엔화 같은 부분이 지금 문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일본 중앙은행에서 주식을 많이 사서 300조 원의 이제 차익을 얻었다. 지금 현재 시세로. 그래서 걔네들이 그걸 팔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걸 판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일본이 지금 물가와 임금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이너스 금리에 가깝게 장기 금리 0으로 유지하는 게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운 그런 운영이 이제 끝이 나고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제가 엔케리 청산 이야기가 나오면 증시가 뭐 요동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제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미국 증시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코인도 엄청 좋았잖아요. 코인은 사실 조금 궁금하긴 한데 얘기를 조금 더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 증시에서 PF가 터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기 가시화가 되면 이제 한번 출렁거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미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과 대출 만기를 간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한번 출렁할 거다라고 말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제 엔케리 청산,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요 부분이 주제가 나오게 되면 또 출렁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엔화가 가치가 오를 거라는 기정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투로서 좋은 부분이라서 지금 딱 엔화를 가지고 이 국채에 투자하시기 딱 좋은 시기다. 저희가 이제 저희 당에 계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엔화로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그 상품이 있습니다. 그 20 몇씩 미 숫자로 된 상품이었던 것 같은데, 그 상품을 알아보셔서 투자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코인 같은 게 지금 워낙 시장이 좋았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성에 차지 않으시겠지만 좋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당을 기면서 이때 또 저렇게 시작될 그 녀석들 찾아서 모아가는 겁니다. 좋았으니까 현금화 시키고 걔들도 저평가된 자산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일본 증시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일본 증시, 미국 증시 전부 다, 그러니까 양적 축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때 유동성 감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트코인의 정체성 자체가 달러를 불신해서 나오는 게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얘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오르더라도 우리가 4월달 반감기가 겹치게 되면서 4월 초중순가 좀 더 오르더라도 4월 하순부터는 조정세를 좀 겪을 거다. 4월 하순부터는 조정세를 겪을 거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지고 있는 메인 뷰고요. 그 뒤에 이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달러도 못 믿겠다, 연화도 못 믿겠다, 비트코인 사장에서 몰려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좀 쭉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비싼 가격입니다. 더 비싸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인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주제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일단 300조,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들게 되면 약 3,000조의 양적 축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약 3,000조. 그렇죠? 그럼 미국에서 터지고 있는 부동산 문제, 한국에서 PF 문제, 이런 문제들, 중국의 PF 문제, 이런 것들 터지게 되면서 좀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떨어질 거다, 오를 거다, 이렇게 단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안정장치를 마련하면서 천천히 투자해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오일가가 좀 올랐네요. 기름값 좀 많이 넣고 올걸. 그제 며칠 전에 기름을 넣었는데, 이 정도면 또 많이 올랐겠다. 빅스타트는 소소한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 상황은, 조정을 줬다가 약간의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살짝 조정세를 접어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딱히 방향성을 그렇게 결정하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상승의 추세가 아직은 약해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 한 번에 더 봉을 더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한 번에 더 봉을 더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7,600불 정도까지 조정은 아직까지 유효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포지션을 또 좀 중간하게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은 저라면 이게 지금 타점은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원래 선물이라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은 숏을 우위로 보자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정확한 흐름에 대한 타점, 요 추세 깨질 때 이런 타점, 이런 딱 맞는 그런 타점들은 지금으로선 제시하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그렇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많이 올랐었네요. 7회까지도 많이 올랐었네요. 저 여기서 코스피에 대한 매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코스피도 힘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크게 깊이 있게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골드 같은 경우도 강약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항생도 이제는 바닥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네. 차이나 50 또 지금 힘을 내고 있고, 알리바바라는 그룹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알리바바가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알리바바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경영권을 손 놨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마인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유통업계를 지금 중국에서 이제 썰풀이 하는 시간이 돼버렸는데, 미국에 있는 쿠팡과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가 지금 한판 붙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쿠팡의 이제 그 시스템을 알리바바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돈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엄청 싸죠, 알리익스프레스가,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불량품도 많고 한데, 여러분들 그런 것 좀 걸러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네들이 한국에 창고를 만들게 되고, 한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준 상품들이 있거든요. 마진을 떼가지고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일 같은 것들도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저렴하게 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이게 되거든. 거의 노바진에 가깝다고 보여지죠. 쿠팡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 얘네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변수일 것 같아요. 혹시나 그런 관점에서 알리바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또 시작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많이 싸졌죠, 그죠? 에코프로 HA도 급반등을 했네요, 그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도 뭐 괜찮다, 이제 뭐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오묘합니다. 그래서 반등 한 번 정도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70만원 정도까지는. 근데 어쨌든 뭐 여러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바보다, 그래서 맨날 여러분들께 정말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고평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지금은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말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고평가되었을 때는 이런 흐름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량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지, 만약에 망할 정도도 있잖아요. 산철이도 사실 좋은 회사긴 한데, 이게 만약에 진짜 세력질이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코인도 이렇게 깨지는 애들이 서로 있었죠, 그죠? 이 순간에 박살나버린다. 다행스럽게 얘는 고점에 대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었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한 번 안 맞아야 돼.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뭐 공방에 계시는 분들 꽤 많이 버셨고, 저도 꽤 많이 벌었고. 근데 저 공개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워낙 조용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공개방에 계시는 분들도 공방 많이 넘어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방에 이렇게 되지 않는 걸, 이렇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막 장투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하이트셜로. 저는 이런 회사 좋아하죠. 회사 좋아.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코코홀딩스인가 이런 것들도 뭐 장투적으로는 볼만한 그런 녀석입니다. 괜찮죠, 그죠? 차트를 보시면 괜찮잖아요. 안 괜찮나? 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십시오. 그죠? 나중에 또 제가 이제 펀드까지 해서 여러분들 연금까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 계좌들 열심히 해서 노후에 좀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니콜라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콜라는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저기 여기서 얘기 드렸는데 니콜라 이제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니콜라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니콜라는 파산 위험이 지금 높거든요. 그래서 니콜라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5배 넘게 먹었는데 뭐 조금 손해 본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뭐 고점 신호 좀 내고 있고, 그래요 뭐. 저렇게 빠져버릴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4월 초 정도에 일단은 그것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결정을 조금 내려줄 것 같거든요, 중기적인. 그래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뚜렷하게 액션을 취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그렇죠? 68,000 볼 때 반등 나왔었고, 그죠? 그리고 나서 5,000 볼 때 반등 나왔었고, 64,500 볼 때 반등 나와줬었고, 그러니까 이 하락에서도 이 반등 포인트를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개 버전으로서는 그냥 러프하게 이 정도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저희 단톡방, 공방에서는 이 타이밍 다 노려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영역, 이렇게 전후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딱 집어드렸거든요. 요거는 왜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살짝 잡고 먹고, 살짝 잡고 먹고, 살짝 잡고 먹고, 이게 좋아요.
시장이 오묘할 때는. 그죠? 이렇게만 해도 이런 시장에서도 이렇게 짭짤하게 돈 벌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인 뷰는 이렇게 될까요? 내가 메인 뷰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한쪽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갔던 간에 봉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메인 뷰입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네가 이 확률을 그럼 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매매할래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안 할래요. 네가 그렇게 본다는데 왜 매매를 못 하는데? 찝찝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시황을 볼 때 제가 뭐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뭐 맨날 애매하게 말한다 이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보여드리잖아요. 시황으로 이렇게 그 증거들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리딩을 했던 증거들을. 그러니까 잡고 팔고 이렇게 정확하게 타점이 나올 경우가 있고 방송을 하다 보면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풀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지금 요렇게 나온 요걸 가지고 또 단타 매수를 들어가 보셔도 괜찮아요. 지금 거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새로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에서 그래서 요 규모를 가지고 손절 잡고 단타를 들어가 봐라. 근데 이거는 섬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먹을만 한다. 도전해볼만 한데 손절 어디 잡으면 되겠네. 66,860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2가 보이는데 조금 제가 약간 러프하게 약간 낮추거든요. 5차를 잡기 위해서. 요것도 지금 살짝 낮췄어야 됐는데 그치? 이것도 뭐 살짝 끼고 들어가야 돼.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살짝 낮추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66,860 정도의 손절을 잡고 지금 제가 방송 시점이 지금 현재 시간 6시 31분이니까 이 차트를 보시면서 한 69,000에서 7만 많이 가면 7만 정도까지 아니면 68,500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전장을 치면서 이렇게 빠질 그림이 나올지도 있고 그 다음에 A, B, C의 관점에서 7만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정도에서 살짝 익절로스를 하고 근데 이게 지금 편차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지금 없어 보이거든. 그럼 여기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냥 손절한다고 치기와 안 한다고 치기와 7만 불, 69,500불부터 해서 7만 불 사이에 분할 매도를 조금 하시고 그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가 나중에 이 추세가 깨지면 파세요. 이렇게 딱 깨질 때. 그러면 정리하시면 작은 단타가 하나 형성되지 않겠나 싶은데 말한도 계속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순간에도 액션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방송이 끝나게 되면 여기서라도 이렇게 꺾여서 추세가 깨지게 되면 파셔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깨지면 파셔야 된다. 얼마 전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생방송 때 말씀드렸죠. 이때 딱 파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해. 이때가 딱 이게 딱 고점 신호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깨질 때 파는 거야. 깨질 때 파는. 이때 대놓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맞죠? 68,500 정도까지. 그 다음에 요 71,500까지 바로 빠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제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 딱 여기서 반등하자. 그러니까 요게 딱 깨져서 요게 딱 깨져서 순간 여기까지 쇼타임 볼 수 있는 거고 반등을 보고 다시 쇼잡을 그 다음에 여기 반등 나왔잖아요. 여기 우리가 여기 잡았던 요거잖아. 나왔잖아. 여기서 다시 쇼잡을 다시 그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게 딱 잘 되면은 쫙쫙쫙쫙 발라먹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빡세니까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후에 BT샷 조금 돌려봐야 됩니다. 그죠? BT샷을 돌려봐야 되는데 이웃의 결과가 그리죠. 아이고야 많이 빠졌다. 뭐 그렇고 플로우 같은 경우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BT샷을 조금 봐야 돼요. 알트코인들이 비트보다 더 빠지고 있구나.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옆으로 횡보치는 흐름이 또 등장을 하고 있다. 그죠? 이런 애들 나중에 가면 더 크게 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계속 염두에 두시고 이 수급 무시 못 하거든요. 이런 수급이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뒤에 나온 흐름들이 우리가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우리가 FTX 아마 파산 사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이 주별 앞던 이런 수급이 나왔을 때 얘가 지금 가지고 상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스타트라고. 얘를 가지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계속 돌파하게 되면 이게 확실히 심증이 확신으로 바뀌어 버린단 말입니다. 예전에 솔라나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뭐 지금 제가 얘기로는 솔라나는 크게 얘기 드리지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아직도 솔라나가 지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사진 않습니다. 이건 놔주세요. 아시겠죠? 놔주시면 됩니다. 약간 먹었으면 됐어요. 다른 걸로도 따라가면 되고 그리고 다음 솔라나를 또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뭐 클레이튼 같은 것도 알트코인 이제 힘을 못 내고 있다. 그죠? 많이들 못 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 생태계가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솔라나가 생태계가 난리가 나고 있던 게 아마 저는 FTX 파산을 만들어준 요 세력들과 아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수급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발란체도 참 옛날에 좀 단타 많이 치려고 노력했었었는데 10만원이나 돼버렸네. 이런 거 보면 아깝습니다. 저도 뭐 10배씩 20배씩 올라간 애들 보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죠? 뭐 저도 뭐 얼마 먹었다 해봤자 한 2-3배 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죠? 전체 시드 대비 2배 정도 뭐 코인 시드 대비 뭐 4배 정도 되긴 하지만 아쉽죠. 그쵸. 아쉽지만 어떻게 습니까? 저런데 미련을 두시면 아까처럼 폭락을 맞았을 때 그게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조정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번 주도 조금 뭐 오묘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오스도 반등 살짝 주려고 하긴 하는데 글쎄. 저 같은 경우 이걸 여기서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저는 안 움직이는 애들 좋아해요. 천천히 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가는 게 막 그런 것보다는 편하게 또 천천히 매매하면 되니까 반대 또 힘을 좀 주고 있기는 하네. 근데 이 기프 10%가 좀 불쾌하죠. 그죠? 그런 것도 불쾌한 요소들도 좀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정세를 좀 거치더라도 코인 시장이 이번 턴에 죽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정이 좀 나와야지. 그만큼 올랐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김프도 지금 9천만원인데, 김프가 지금 10%로 붙어 있는데, 불쾌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쭉 위를 거 떨어지지는 않고, 빠지더라도, 빠졌다가, 이렇게 주고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정이 이번 달 안으로 만약에 8천만원 중반을 아래를 보게 된다면 이 반등에 알트코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펌핑이 팍 일어나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정기로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옆으로 좀 꿀렁꿀렁 하면서 갈지. 그래서 앞으로 꿀렁꿀렁 간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제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는 부분들, 그분들이 막 댓글 달아줬던 애매하게 말한다. 이렇게 지금 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숨쉬고 있어야 돼요. 물론 순간의 변동의 타점을 잡아서 작은 타점을 잡아서 연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 조금 애매하다. 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보기에는 요 파란색 쪽의 가능성, 그러니까 깨져도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깨져도 반등이 나오고 빠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지더라도 반등이 나오고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쪽으로 가는 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조금 더 간다 쪽이 조정이 좀 받더라도 조금 더 간다 쪽이 약간은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장투로 끌고 갈래? 라고 물었을 때 요거는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인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일단 4월을 넘어가서 우리 여름에 조정파를 좀 보고 나서 큰 규모입니다. 중규모 이상의 조정파를 보고 나서 그 택시를 또 다시 뭐 농사를 지어도 늦지 않겠다. 지금은 이제 좀 실력 되시는 분들이 아까 전처럼 우리 코인 단타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정파 떨어지면 잡아서 먹고 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조차도 원화 특히 업비트나 빗썸 차트에서 얘기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김프 10%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미국에 이제 친구 있어요. 거기다가 돈 보내준 다음에
포인트 넣어서 일로 보내라 그러면요. 바로 10%가 남는 거예요. 1000만원짜리 10번 해보면 1000만원씩 10번 돌리면은 1000만원이 남아버린다고. 10%씩 10번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치현님 뉴스가 올라와서 간단하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미국 금리나 3번 아닌 2번에 그칠 수도 금리나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하죠. 그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겠지. 예. 사과 꼭 치고 보조금 챙기는 육아휴직 손보다 급여 올리고 아빠 의무화 검토. 자영업자들은 어떡할 건데요? 안 그래요? 자영업자분들을 케어를 해줘야 되지.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서울 생계비 런던 도쿄보다 비싸 삶의 질은 81위. 서울에서 사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서울 인프레가 좋다. 뭐 서울 저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4년 전에 엄청 거의 뭐 매주 올라가다시피 했는데 갈 때마다 힘들어요. 저는 사람이 좀 없는 데가 좋은가 봐. 좋긴 좋죠. 좋은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서울에 가서 이제 연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다고 칩시다. 사회초년생이나 중년생. 그리고 연봉 1억이면 적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들은 서울에 사셔도 되는데 너도 나도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MZ세대라고 하시는 분 30대 분들 너도 나도 막 서울에 가서 약간은 뭐 취직 때문에 뭐 질자리 이렇게 뭐 서울에 있는 본사 이런 것들을 가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장사한다고 서울 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카페 할 거라고. 뭐 사실 거의는 허세에 가깝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뭐 문제는 있겠지만 그게 또 뭐 교육이라는 것들도 들먹이면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좀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준수도권에 이제 그 변두리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산 쪽이나 뭐 안산 이쪽으로 움직일까 싶기도 한데 일단 저 평택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산층 분명히 더 늘었는데 중산층 절반이나 하위층이다 실망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중산층이죠. 여러분들 저도 중산층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집 있고 차 있고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외식 뭐 배달 음식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바람 쐬러 놀러 다니고 이 정도면 중산층 아닌가? 인스타나 이런 SNS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너무 피폐하게 보나 봐. 그죠? 아무 그런 것 같아. 아까 전에 서울 그런 이야기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나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으니까. SNS를 보게 되면 다들 너무 호화롭게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지 맙시다. 그건 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모습을 찍어 놓은 거니까요. 5월부터 부실 부동산 PF 합작전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좀 GS건설 같은 거 요거 때문에 지금 못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교통정리 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 거절주도 투자하실 분들은요 절대 망하지 않을 만큼 자산이 좀 있는 애들을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카드 긁고도 못 갚았다 난리가 났죠. 그죠? 네, 저 PBR 2차전지 외국인 한수 바이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좀 괜찮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CGN 아니다. 휴젤인가 그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도 저는 뭐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버스 ETF 테마주에 몰렸다. 비투개미, 비투개미. 그냥 다 뒤지세요. 그냥 비즈니스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추고 봐야 정신 차립니다. 네. 이 중에 몇 명이 성공하겠지. 그런 애들이 또 유튜브의 스타가 되겠죠. 중국 알리공사의 쿠팡이츠 무료배달 초강수 좋아요. 저는 쿠팡이츠를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민보다는 쿠팡이츠가 나아요. 근데 물론 입점 그게 좀 작아가지고 업체가 좀 적은데 제가 배달 알바도 해봤잖아요. 오늘 이제 여담인데 사실 배달비가 3,000원이면 보통 저희들한테 배달하는 사람한테 거리상으로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2,000원짜리가 많잖아요. 뭐 4,000원 정도 떨어져요. 3,000원에서 4,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건에. 근데 이제 거리에 추가되면서 이제 몇 킬로더라?
하여튼 6kg인가 넘어가면 키로당 몇백 원씩 더 붙습니다. 택시처럼. 그래서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딱 최저임금 나오거든요. 정말 빡세게 돌면 한 시간당 15,000원까지 찍어볼 수는 있는데, 보통 이제 비가 와야 2만원까지 찍히고, 그냥 평일 때는 그냥 딱 최저시급, 딱 그냥 계속 쉴 새 없이 편안하게, 너무 힘들지 않게, 신호도 지키면서 움직인다는 게, 간단하게 시간당 10,000원 남짓 찍혀. 근데 13,000원? 그러면 이제 그 유지비 기름값 빼고, 관리비 그거 빼면 최저시급 딱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배달 너무 그렇게 너무 험지지 마시고,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V도 나오잖아요, 그죠? TV도 나오고, 그것도 되고. 저렴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배민보다는 적습니다. 적다고 하더라고, 사장님. 알리 특가에서 아껴한 60기천. 이건 좀, 이렇게 싼 건 조금 그렇지 않나? 그죠? 알리가 아무래도 좀 중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싼 건 조금 찝찝한 것 같아요. 네. 서울 강북 인기단지 전세 한 달 새 전세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죠. 그렇죠? 강북의 인기단지 전세가 많이 오르는데, 저는 전세를 올려서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분양가 그런가 서울 전체 평균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축비가 올라서 분양가는 하한가를 지지를 받는다. 전세가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 그런 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 전세가가 아주 뚫리는 순간은 폭탄이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빌라들이 터져서 막 나갔었죠. 그죠?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던 부분이고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 항상 힘찬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